다음 뉴스, 지역 뉴스예요. 지역 뉴스인데 요 뉴스를 꼽은 이유는 뉴스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분당 아파트 전셋값 15억 돌파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매매값이 아니라 전셋값, 분당 아파트 전셋값이 15억 돌파 했다는 뉴스 기사인데요. 서울 전셋값 상승 여파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일대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비해서는 매물이 좀 있는 데다 인프라나 거주 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찾는 수요가 많아서다. 뭐 그런 얘긴데요. 주상복합과 대형 면적이 많이 몰려있는 동판교와 정자동에서는 대형 면적에서 잇따라 10억 원을 돌파하는 웃도는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판교 주상복합 전세값 줄줄이 10억 넘어. 대형 주상복합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못 보신 분은 다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거는 전 이렇게 봐요. 다 읽을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분당은 또 서울은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시 2주 대란 임대료 폭등 이거 못 피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많이 무산하면서 해제시키면서 원인 이유 중에 명분 중에 하나가 재개발하면은 이주가 나오고 서민주택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거의 뭐 강제로 쫓겨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았었는데 그걸 또 막다 보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규 아파트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게 이 사회적으로 덜 아플 것이냐를 잘 재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서민주택 이주 대란을 막고자 재개발 추진을 막았고 그 결과가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 극대화와 광기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주 하면은 맨날 재개발 재건축만 떠오르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게 이주라는 게 정말 재개발 재건축만 이주를 유발시키냐?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대상 범주에 속하는 단지가 몇 배는 많습니다.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는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돼서 정말 많은 단지들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온다라면 먼 훗날 온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주 대란이 와야 되고 전세가 폭등해야 되고 투기꾼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오해 없기 바랍니다. 하락론자분들은 떨어져야 된다는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올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 리모델링은 주로 일기 신도시들이 택하게 되죠. 이유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재건축이 불가하니까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을 택하는 것이고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용적률이 높게 지어졌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적고 대지지분이 적어버리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리모델링을 택하는 건데 그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유독 분당은 리모델링의 상징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일산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고양시 일산이 리모델링 언제 할까요? 누가 묻길래 고양시 일산은 평촌이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어야지만 고양시가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촌이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려면은 분당이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이러한 패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분당에서 사업성과 투자성이 검증된 걸 확인하고 나서 평촌에서 또 이제 이루어지고 평촌에서 리모델링의 사업성과 수익성과 투자성이 확인되고 나서 일산 그 다음에 뭐야 저쪽에 우리 부천 중동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유독 다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만은 유독 분당의 리모델링 이주는 심각할 것이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 7, 8년 후 빠르면 6, 7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왜 유독 분당이 심각하냐면은 이주가 벌어졌을 때 이주의 타격이 제일 크게 오는 곳은 다른 거 없어요. 뭐냐?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주 대란은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 학군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자리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녹지 다 필요 없어요. 입지여건 다 제껴두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주 대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용인도 분당이 리모델링 하고 나면 용인도 하겠죠? 용인도 이제 리모델링 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재건축 30년과 이 리모델링 15년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리모델링 이주가 만약 다른 동네라면은 그래 용인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용인에서 리모델링 2주를 한대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역으로 용인에서 2주를 하는데 분당은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이 서열상, 이 금액적인 서열상 2주는 보통 이게 잠시 내려가서 이제 2주를 택하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2주는 어려워요. 내려가죠. 그럼 용인에서의 2주는 수원이라든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분당에서의 2주는 용인이나 수원 쪽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분당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용인, 수원과 달리 정말 그 학군에 대한 선호와 그 학군에 입학한 수요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 애들 교육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그 2주를 어떻게든 분당 내에서 버티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분당에 빈집이 있습니까? 분당에 막 새 아파트 그냥 지은 나대지가 있습니까? 지금요? 어딨어. 분당과 서울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분당에서 한 단지가 헐려. 그럼 이 단지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빈집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집들에서 만기가 다가오는 애들을 그냥 달란 대로 줘야지만 전세를 하나 잡아서 애들 교육을 마칠 수가 있어. 이게 10년 내에 지금 벌어질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분당 전세 많이 올랐네. 그런 거 보러 같은 뉴스 기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분당에서 향후에 벌어질, 향후는 좀 먼 미래지만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분당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은 그 리모델링 아파트가 얼마가 할까? 추가 분당 그러면 얼마일까? 새로 지어지는 얼마일까?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당의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은 2주는 뺑뺑이로 도는데 죄다 분당에 남으려고 할 것이고 남을 물리적 공간은 없어버리니 전세는 튈 것이고 전세가 조금 튈 것이냐? 아니 많이 튈 것 같다? 많이 튈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매매도 영향 안 받을까? 그럼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성남시나 경기도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든 누가 만들어내면 되겠죠. 아니면 리모델링은 또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없던 일을 해야 돼요. 왜? 2주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몇몇 초반에 입주한 몇몇 단지들은 분당에서 새 아파트들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뭐예요? 시소성 때문에 또 엄청나게 오르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갈 수가 없어. 우리 병법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곳을 다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지키는 것과 같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나중에 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성회가 된다면은 끔찍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 대란에 맛보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책이 있는 상태로 리모델링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